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PLSQ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주제는 우리 기말고사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다만 SQLD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PLSQL은 기본적으로 SQL 안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원래는 프로그램이 밖에 외부에 호스트 랭귀지가 있고 그 안에서 SQL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아주 기본적인 반복이나 분기, 조건 분기 이런 것들은 SQL 안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PLSQL의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게 많고요. 굉장히 난이도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짧게 다룰 때는 어떤 관점에서 다룰 거냐 하면, PLSQL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구현이 될 때는 프로시저, 함수, 트리거 이런 세 가지 형태로 구현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번 수업의 목적을 PLSQL의 코드를 봤을 때 이게 프로시저다, 함수다, 트리거다 정도를 구분하는 것을 가장 최소한의 목표로 삼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시저와 함수, 트리거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을 우리 수업의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PLSQL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이라는 거는 Procedural Language 해서 절차적인 언어의 약자가 되겠는데, 자,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SQL 안에서도 절차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라는 게 목적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절차적이라는 거는 반복문 혹은 조건문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랭귀지에서 보면 반복문 할 때 for나 while 뭐 이런 것들을 사용 많이 하잖아요. 조건문은 if나 switch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던 반복이나 조건을 SQL문 안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자. 이게 PLSQL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겉에 자바라든지 C샵이라든지 이렇게 호스트 랭귀지가 있고요. 호스트 랭귀지가 있고 이 안에 SQL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SQL 안에서도 간단한 제어는 할 수 있으면, 간단한 제어라도 할 수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LSQL도 일종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언어가 갖는 특징을 다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블록 구조로 설계되어 각 기능별 모듈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SQL 문장이 막 이렇게 있어요. SQL 문장이 우리 실습할 때 보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얘네들을 이렇게 모듈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QL문 얘네 3개로 하나의 모듈, 또 3개로 하나의 모듈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뭐가 유리하냐면 이렇게 묶은 SQL문을 블록으로 묶어서, 자, 여러 개의 SQL문을 블록으로 묶어서 서버에 보낼 때 한꺼번에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묶어서 보내지 않았다면 SQL문이 하나 가고 하나 오고 하나 가고 하나 오고 하게 되면은 통신량이 많아질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속도가 저하되게 되겠죠. 그런데 PLSQL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문장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보내면, 물론 양은 많아지겠지만 길이는 길어지겠지만 통신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SQL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으면은 얘와 얘는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얘는 얘대로 수행이 되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앞에 있는 SQL에서 사용한 결과를 뒤에 있는 SQL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원래는 없죠. 굳이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달할 수는 있겠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복잡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SQL과 SQL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변수, 상수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SQL을 훨씬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PLSQL을 사용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또 DBMS에서 나오는 에러, 그리고 사용자 정의 에러. 자, 다시 DBMS가 정의한 에러,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에러, 코드와 메시지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갖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에 살펴본 PLSQL의 특징에 대해서는 그냥 다음 중 PLSQL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하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될 거는 PLSQL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프로시저,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 그리고 트리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세 가지가 보면은 이 위에서 우리가 PLSQL의 개념과 특징에서 살펴본 이러한 큰 공통점을 같이 유지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측면에서 실제로 사용될 때 방법이 약간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수업의 방점은 어떤 코드를 봤을 때 얘가 프로시저인지 펑션인지 트리거인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서버 SQL을 처리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만 우리가 봐왔던 거예요. PLSQL이 오게 되면은 프로그램이랑 SQL문이 섞여서 오겠다라는 얘기고요. 프로그램과 SQL문이 섞여서 오게 되면은 PLSQL을 처리하는 엔진을 먼저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PLSQL 문을 보면서 이 중에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 절차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Procedural Statement Executor라는 데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SQL물만 따로 떼어내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버에서 관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SQL문이 다시 반환이 되면 여기서 프로시저를 나타내는 부분과 SQL을 나타내는 부분이 합쳐져서 결과물을 나타내게 된다. 이게 전체 구조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문장은 PLSQL 엔진에 있는 Procedural Statement Execute가 처리를 하고 SQL문만 떼어내서 오라클이 됐건 다른 MS SQL도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 SQL문은 SQL Statement Execute가 실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PLSQL의 블럭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헤더에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선언하는 부분이 있게 되고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외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큰 틀에서는 이러한데 프로시저와 트리거와 함수들이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는지를 뒤에서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프로시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뒤에 사용자 정의 함수와 트리거는 프로시저와 비교를 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테이블 생성할 때처럼 우리 테이블 생성할 때 create 테이블 했었고 또 지울 때는 삭제할 때는 드롭 테이블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로시저를 생성할 때도 create procedure 라고 해서 생성을 하고 날릴 때는 drop procedure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시저를 생성할 때 만약에 같은 이름의 프로시저가 없으면 생성이 될 거고 같은 이름의 프로시저가 있으면은 테이블 같은 경우도 이름이 중복되면 생성이 안 됐잖아요. 이때 우리가 옵션을 주는데 뭐라고 줄 수 있냐 하면 자, 새로 만드는데 만약에 같은 이름이 이미 존재하면 덮어써라 라고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create or replace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create procedure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이름으로 생성을 하는데 만약 같은 이름이 이미 있으면은 에러 발생이 되는 거고요. create or replace procedure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이름으로 생성하는데 혹시 그 이름이 이미 있으면은 덮어써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을 보면 create라고 하든지 create or replace라고 하고 procedure라고 적어주고 그 뒤에 우리가 생성할 프로시저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파라메타
아규먼트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아규먼트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모드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드는 in, out, in-out을 사용하게 되는데, in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 값을 요 프로시저로 전달할 때, 즉 이 안에서 사용할 값을 전달할 때 in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out은 이 프로시저 안에서 뭔가 사용하고 계산한 값을 이 프로시저의 바깥으로 전달할 때, 즉 함수로 사용하면 우리가 return 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로시저는 return 값을 쓰지 않고 out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외부로 전달하게 됩니다. 즉 in은 프로시저 안으로 전달되는 변수, 그리고 out은 프로시저에서 밖으로 전달되는 변수를 나타내고, in, out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변수인데 얘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모드가 생략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디폴트로 in이다, 즉 프로시저 안에서 사용하기 위한 변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드가 생략되면 in,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out이나 in-out 혹은 in을 명시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이후의 부분은 동일합니다. is, begin, end, 그리고 begin과 end 사이에 예외 처리를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렇게 프로시저에 대한 기술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이 프로시저를 만들어라, 실제로 컴파일 해라 라는 명령으로 슬래시를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시저를 정의하고 만들어두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만든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이그젬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DEPT라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실습을 하지는 않고 이론적으로만 보도록 할게요. 눈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PT 테이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부서를 등록하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부서를 등록하려고 했더니 그 부서가 이미 그 부서 아이디가 테이블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서트 문을 썼더니 부서 아이디가 존재해요. 그러면은 에러가 뜨면 아, 이미 존재하는 부서구나.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부서를 인서트 해야지 라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일련의 과정을 프로시저로 만들어 두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입력할 부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부서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먼저 하고요. 만약에 동일한 코드의 부서가 존재하면 사실은 얘와 얘를 굳이 이렇게 따로 둘 필요는 없는데 하나의 흐름으로도 둘 수 있는데 그냥 이 그림을 토대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인서트 하려고 데이터를 줬는데 그 값이 이미 존재한다고 하면 에러 발생하면서 종료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새로 넣어준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부서였다 그러면은 그 부서 데이터에 대한 인서트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동안은 여기 인서트를 바로 하게 됐어요. 인서트를 바로 하게 돼서 혹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에러, 없으면 성공,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PL/SQL 같은 경우에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하고 만약에 있으면 에러를 발생시켜 주고요. 없으면 이제 실제 인서트 문이 수행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에러가 발생할 일이 없는 거죠. 중복을 확인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런 다음에 컴밋까지 하고 뭐 입력 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까지 이 전체를 하나의 PL/SQL 프로시저 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시저를 생성하는 코드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 이 코드를 우리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프로시저를 만들기 위해서 따다다다다 코딩을 해서 이렇게 만든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지금 바라거나 기대를 하고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 코드를 보고 이게 무슨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구나, 혹은 이런 값을 넣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것까지만 파악을 해도 굉장한 성공이고요. 더 목표를 낮게 잡는다면 아, 이거는 프로시저구나. 네, 프로시저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프로시저구나.
근데 혹은 여기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 펑션이나 트리거가 아니고 프로시저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굉장한 수학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목표는 일단은 이 코드를 보고 얘가 무슨 동작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할게요. 자, 앞에서부터 쭉 보면 우리 사실은 답을 알죠. 이 역할을 하는 코드인데 이게 어떻게 이 코드로 구현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or replace procedure, 생성하거나 대체해라, 이 이름으로 생성하거나 대체해라인데 여기에 사용할 변수가 하나, 둘, 셋, 걔는 외부에서 받아들여 올 거예요. 자, 외부에서 숫자형 그리고 문자형의 값을 3개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문자형으로 반환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프로시저는 명시적으로 return을 쓰지 않고요. 값을 전달할 때 return을 쓰지 않고 in, out으로 사용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3개의 값을 뒤에 한번 가볼까요? 실제로 이 프로시저를 부를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시저를 부를 때 execute 프로시저 이름 값, 첫 번째 in 값, 두 번째 in 값, 세 번째 in 값을 넘기고 네 번째는 값을 넘기는 게 아니라 out으로 해서 프로시저 끝나고 나면 out에 있는 변수를 rslt라는 이름으로 받아라 라고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in 변수 3개와 out 변수 1개를 선언을 했는데 그 변수 이외에 임시적으로 사용할 변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걔 이름을 cnt라고 주었고요. cnt라는 변수는 숫자형인데 여기에는 0이라는 값을 할당을 해놨습니다. cnt에 0이라는 값을 할당해 놓고 여기까지 선언이 끝났고 이제 실행을 시작하려고 해요. 실제 실행하는 부분에서 SQL문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select count 별표 요거는 레코드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요렇게까지 볼게요. 자, select count 별표 from dept where deptNO는 vdeptNO는 뭐냐면 내가 지금 새로 인서트 하려고 하는 부서의 부서 번호예요. 그러면 지금 요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뭘 나타내냐면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인서트 하려고 하는 부서의 부서 번호와 동일한 부서 번호를 갖는 애가 이 테이블에 이미 몇 개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똑같은 값이 안 들어있다면 0이 나올 거고요. 똑같은 값이 있다면 1개 들어있겠죠. 2개, 3개 들어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DB가 이상한 거니까 답은 0이 아니면 1이 나오게 될 건데 요게 전통적인 SQL문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는 select count 별표 into cnt라는 낯선 문법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해서 요 count 개수를 뽑아서 cnt라는 변수, cnt는 여기 있잖아요. 0으로 만들어진 자, cnt라는 변수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cnt라는 변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지금 입력받은 부서 번호와 같은 게 이미 이 테이블에 몇 개 있는지를 cnt라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cnt가 0보다 크다 1이겠죠 아마. cnt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인설트를 하지 마요. 이미 있기 때문에. 대신 vresult라는 요 변수 out을 위에 남겨둔 요 변수에 메시지를 하나 남겨놔요. 문자열로 이미 등록된 부서 번호이다. 그렇지 않다면 즉 cnt가 0이란 얘기겠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실행을 합니다. insert into dept 자 테이블에 dept라는 테이블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부서 번호, 부서 이름 그리고 부서의 위치를 인설트를 하는 건데 요 세 개의 값은 우리가 in이라는 모드로 받아온 게 되겠죠. 자,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이번 시간 이전에 했던 것들은 전부 요거를 한 거예요. 요거를.
자, insert into 어쩌고저쩌고. 요거를 한 건데, 이거를 하기 전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언제 실행하고 언제 실행하지 말아야 될지 여부를 코드로 구현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설트를 한 다음에 컴밋을 해서 실제 그 값을 반영을 하고 메시지, 아까 vResult가 어디 있었냐면 내보낼 메시지는 에러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건 에러는 아니죠. 에러라기보다 이미 등록된 부서니까 인설트를 안 하겠다는 뜻이고요. 인설트를 했으면 vResult에 입력 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낼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일반적인 경우라면 카운트가 0보다 크거나 0이거나니까 여기에 무조건 해당이 될 텐데, 하다가 별하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예외 처리를 하는 건데, when others,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then 하면서 롤백을 하라는 거예요. 자, 롤백은 컴밋의 반대죠. 요거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컴밋이 이루어진 데까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즉, 최근 컴밋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연산이 취소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vResult에는 에러 발생이라는 값을 주게 됩니다. 즉, vResult에는 세 개 중에 하나가 오게 되는데, 에러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예외적인 경우, 뭐가 잘못된 경우고요. 입력 완료가 나오면 방금 내가 입력한 게 잘 등록이 됐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고요. 요 메시지가 나오면 내가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 부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부서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앞에서 만든 프로시저를 실제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시저를 실행할 때는 execute라는 명령어를 쓰고 그 뒤에 프로시저의 이름을 써주고 그 프로시저에 필요한 argument들을 불러주는데, argument는 in으로 할 때는 값 혹은 이 값을 담고 있는 변수를 넘겨줘야 되겠죠. 아무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값을 전달을 해야 되겠고, RSLT는 우리가 out으로 받아서 얘를 밖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냐 하면 만약에 10번 부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 경우에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데 RSLT라는 변수를 이제 또 문자열로 선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했죠. 프로시저를 실행을 하면은 이 프로시저 이름에 따라서 앞 페이지에서 있었던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 나서 10번 부서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메시지는 이미 등록되어 있다라는 말이 RSLT로 담겨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print RSLT를 하게 되면은 이미 등록된 부서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될 거고요.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50번 부서를 넣어 봤어요. 자, 인설트를 하기 위해서 50번 부서를 넣어 보면 이번에는 else 부분에 속하게 되겠죠. 50번 부서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인설트가 일어나고 컴밋도 일어나고 vResult에 요 메시지가 담긴 상태에서 이제 RSLT에는 뭐였죠? 입력 완료라는 메시지가 담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print RSLT를 하게 되면 RSLT의 값은 입력 완료다 라고 뜨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시저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법을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함수, 특히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용자 정의 함수는 프로시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프로시저와 함수가 어떤 부분이 다른가를 살펴보는 것을 위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란 프로시저와 유사하게 절차적 SQL을 로직과 함께 저장한 명령문의 집합이다. 네, 여기는 큰 차이가 없어요. 프로시저와 펑션은 비슷합니다. 근데 펑션 중에 두 가지로 나눈다면 벤더, 그러니까 오라클이 됐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DBMS 안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내장 함수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은 미리 우리 그동안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문자열 함수, 날짜 함수, 카운트 함수, 아무튼
등등 여러 가지 함수들은 다 내장 함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여러분들이 아마 정리가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장 함수 외에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함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배워왔고 또 훨씬 더 자주 쓰게 되는 것들은 내장 함수인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사용자 정의 함수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장 함수가 아니라 사용자 정의 함수를 쓰려면 사용자가 함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이 마치 프로시저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함수와 프로시저를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프로시저는 아까 어땠냐면 in이라는 모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안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결과값은 out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반환을 했잖아요. 이게 프로시저고요. 그런데 사용자 정의 함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return, 자, 수행 결과값을 return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절대값을 반환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든다라고 해봐요. 물론 있겠지만 자, 절대값을 반환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우리가 util ABS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냐면 아까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실행해라 프로시저를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값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해라 그 녀석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했다면은 함수는 그렇지 않고요. 요 자체가 리턴 값이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홈 스코어와 어웨이 스코어를 뺀 다음에 얘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값을 절대값을 씌워라 라는 함수, 그러면 util abs라는 게 그 값 자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함수를 정의하는 코드를 보면 create or replace functio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에는 create or replace procedure였고 지금은 function이죠.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당연히 뭐 procedure면 procedure고 function이면 function인데 구분이 뭐가 어렵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구멍 뚫려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얘가 procedure인지 function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return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보면 아까 procedure였다면 in 어쩌고, 콤마 뭐뭐뭐뭐 out 어쩌고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펑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 어떤 변수를 in이라는 모드로 선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함수의 결과값은 return하는 값은 숫자형으로, return 값은 이름도 필요 없어요. 변수 이름도 필요 없고 return하는 값을 숫자형으로 반환할 건데 그 값을 만들어내기 전에 우리가 사용할 임시 변수로 vreturn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자, vreturn이라는 임시 변수를 만들어서 0이라는 값을 배정을 해놨고요. 실제 로직이 담겨 있는 부분은 begin에서 end까지가 될 텐데, 자, 보면 만약에 우리가 받았던 요 input 값이 0보다 작으면 음수란 얘기죠. 음수면 거기 마이너스 1 곱해야 양수가 되잖아요. 음수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vreturn은 얘를 이제 결과로 반환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vreturn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저장, 양수일 때는 그냥 저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vreturn 값에는 아무튼 절대값인 양수가 들어있게 되고요. 그때 return vreturn을 해라. vreturn 값에는 숫자가 들어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숫자형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util abs라는 함수에는 이러한 로직이 들어있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맨 끝에 컴파일을 할 때 슬래시로 해서 자, 여기까지를 만들어 두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문자열 함수, 숫자 함수 등등 모든 함수들이 전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의가 돼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 이름만 가지고 쓸 수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혹시 저도 잠깐 헷갈렸는데 혹시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홈스코어와 어웨이 스코어를 두 개를 넘긴 게 아니라 홈스코어 빼기 어웨이 스코어에서 하나의 숫자를 넘긴 거예요. 만약에 홈스코어 콤마 어웨이 스코어를 하게 되면 그 인 값이 두 개가 들어왔어야 되겠죠. 요거는 좀 중요하진 않지만 혹시 헷갈리실까봐 한번 짚었습니다.